안녕하세요. 본격 한국 남자배구 유튜브 비타민 V 37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11월 12일에 열렸던 우리카드와 한국전력 경기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좀 빨리 업로드를 하려고 했었는데 갑자기 어제 그 대형 트레이드가 터지는 바람에 준비를 해놓고 올리지를 못했어요. 자, 지금 최대한 또 리뷰 기다리실 분들을 위해서 빠르게 한번 처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트스코어 3대2 우리카드가 또 한전을 제물로 3승째를 거뒀습니다. 지금 우리카드가 3승한 것 중에 2승이 우리카드, 2승이 한국전력전이고 나머지 한 경기가 삼성화재 상대였죠. 자, 우리카드가 뭐 아쉽지만 그런대로 승점 2점을 확보를 했어요. 한국전력은 이 경기까지 지면서 7연패, 그리고 지난 시즌부터는 이어지는 연패가 18연패인가 그럴 겁니다. 지금 현재 뭐 승이 없어요. 어쨌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세트에 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요, 트레이드 돼가지고 온 김광국 세터가 바로 스타팅으로 나왔다는 거고요. 그리고 첫 공격부터 안요한 선수한테 속공을 띄운 그런 부분이에요. 이거는 뭐 성공 여부를 떠나가지고 아주 고무적인 공격입니다. 이 경기 전까지 한국전력 경기당 전체 공격 중에 속공 비율이 10%가 넘는 경기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 경기에서 통틀어가지고 김광국 세터가 무려 속공을 13%를 씁니다. 그러니까 공격이 확 달라져요. 분배가 되는 거죠, 어느 정도. 물론 13%도 높은 수치는 아니지만 제 개인적인 욕심으로는 15% 이상 끌어올리는 게 가장 좋다고 보지만 뭐 첫 술에 배부를 수가 있습니까? 이 정도면은 굉장히 훌륭했던 그런 운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경기의 그 승패하고는 좀 떠나서. 초반에는 1세트에 한전이 분위기가 되게 좋았어요. 이유는 뭐 딴 거 없습니다. 오로지 러셀의 강 서브, 이걸로 우리카드 리시브를 막 다 흔들었죠. 결국 서브가 강해야 돼요. 팀이 승리로 가려면은 여러 가지 요건이 있겠지만은 그 시작은 서브지 않습니까? 보통 좀 배구가 아닌 좀 테니스 얘기 잠깐 해볼게요. 테니스에서도 자기 서브 게임은 반드시 지키는 게 선수들의 어떻게 보면은 가장 중요한 그런 포인트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서브 게임을 지킨다는 표현을 써요. 당연히 가져와야 되는 그런 게임이라는 거죠. 반대로 상대 서브 게임을 자기 포인트로 따내는 거를 브레이크라고 하잖아요. 그 정도로 서브가 중요해요. 테니스는 이미 서브가 하나의 중요한 그런 공격으로서 인정을 받고 있지만 배구는 좀 아직 그런 면이 좀 덜하거든요, 아직까지. 그런 면에서 좀 더 서브의 중요성이 지도자들이라든가 뭐 선수들, 팬들 사이에서도 좀 더 강조되어야 할 그럴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 러셀이 뭐 올 시즌 서브 1위고요. 범실도 매우 적습니다. 진짜 효율이 최고예요. 순도 높은 진짜 서브고, 이 정도는 이제 세트당 서브 에이스 개수 자체는 물론 한창 때 그 크리스티안 파다르보다는 적지만 그 효율, 범실 대비 서브 에이스 효율은 파다르 못지 않습니다. 나중에 시즌 끝까지 갔을 때 어느 정도 나올지는 뭐 모르겠죠. 그러나 굉장히 좋은 페이스를 가진 것만은 사실이에요. 이와 별개로 최근에 카일 러셀 선수 비판하는 기사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장병철 감독 본인부터도 러셀 탓을 좀 했고요. 여러 기자들이 뭐 러셀이 더 해줘야 된다 이런 기사를 많이 썼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러셀은요 정말 할 만큼 해내고 있어요. 굉장히 열악한 상황에서도 말이죠. 그리고 부하가 너무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어디서 나타나냐면요, 일단 공격에서 부담이 크고 집중 견제를 받아요. 3블럭 뜨잖아요. 이 경기에서 그러다 보니까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좋지는 않았어요. 공격 효율이 30% 밑으로 떨어지면서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마 제가 전 경기를 다 효율이 기억나지는 않지만은 러셀의 공격 효율이 30% 밑으로 떨어진 거는 이 경기가 처음이 아닐까 싶어요. 물론 이제 김광국 세터가 들어와가지고 러셀 부담을 이번 경기에서 많이 줄인 거는 사실이지만 1세트는
공격 점유율이 58%까지 치솟았습니다. 또 리시브까지 또 3개 받는 등 그런 할 일이 많았던 걸 감안하면요, 누군가 러셀을 좀 도와줬어야 해요. 그런데 그게 부족했다고 볼 수 있겠죠. 분위기가 좋던 경기를 러셀 범실이 나오면서, 공격 범실이죠, 야금야금 따라잡히더니 결국 역전을 당합니다. 이후에 이호건한테 또 블로킹 걸리는 장면도 나와요. 좀 아쉬웠던 장면은 개인적으로 14대 11 되는 포인트예요. 평이하게 넘어오는 공을 조근호하고 오재성이 서로 미루다가 점수를 줬잖아요. 이거는요, 무조건 리베로 잘못이에요. 애매한 건 리베로가 다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 러셀 공격을 거의 존재감이 없다 하현용이 블로킹으로 막아내면서 뭐 점수차를 역전하지 못하고 그대로 우리카드가 1세트를 가볍게 따냅니다. 이제 아무래도 러셀 부진이 좀 아쉬웠고요. 반면에 우리카드는 알렉스 선수가 굉장히 좋았어요. 이 알렉스가 살아나는 모습을 드디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렉스가 약체 한국전력을 상대로 살아나는 건지, 아니면 진짜 강팀 상대로도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을지, 그거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2세트는 또 분위기가 바뀝니다. 김광국이 2세트 시작 공격도요, 안요한한테 속공을 연속으로 2개를 줘요. 물론 이제 첫 번째는 범실이 되고 두 번째 거는 성공이 됐잖아요. 저는 이런 시도가 굉장히 신선하고 한국전력한테 너무나도 필요한 그런 포인트라고 생각이 들어요. 또 곧 신영석 선수가 이제 합류해가지고 데뷔전을 치를 텐데, 그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꾸 속공을 심어줘야 상대팀 센터 블로커들 머릿속이 복잡해지고요, 덩달아서 날개 공격수도 살아날 여지를 주는 거거든요. 자, 이 세트를 뭐 한전이 이기기는 했지만요, 전체적으로 그 이시몬 선수가 좀 엉성한 모습을 많이 보여줬어요. 또 절대 저지르지 말았어야 할 범실, 이시몬이 이 경기에 좀 몇 개 전체적으로 보여주거든요. 뭐 2세트에 나왔던 거는 그 편하게 그냥 언더로 그냥 3단 처리하면 되는 볼을 이거를 못 넘기는 장면이 나왔어요. 저도 뭐 나름대로 배구를 좀 오래 봐왔지만 이런 범실은 진짜 이런 건 아니죠. 다행히도 한국전력이 2세트를 이겨서 다행이었죠. 뭐 결코 어려운 상황도 아니었는데. 자, 9대9가 되는 포인트 조금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기도 좀 지겨운 거, 한국전력 비판할 때 좀 지겨운 거 기억나세요? 센터 선수가 러셀 앞에까지 와가지고 리시브 대신 받아주는 거. 이게 잘 받아지면 모르겠는데 이게 좋지가 않잖아요. 지난번 누구랑 할 때였지? 김상우 해설도 한참 깠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박태환이 이걸 받아주려다가 러셀 시야를 가린 거예요. 그런데 이게 시야를 가린 상태에서 서브가 너무 길어요. 자기가 오버로 받기에도 조금 긴 거니까 안 받아요. 안 받고 뭐 허리를 숙인다던가 살짝 비키는데, 시야가 가려졌던 러셀 상태에서는 박태환이 이미 그걸 피하면 갑자기 눈앞에서 배구공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러면은 제대로 못 봤죠. 그렇게 또 에이스를 주잖아요. 이거 좀 제발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뭐 다행스럽게도 한전이 또 바로 상황을 반전시키면서 점수차를 벌리긴 하죠. 박태환 속공 득점도 나왔고요. 뭐 러셀 서브할 때 리시브가 약간 흔들리면서 알렉스 페이라 선수 공격 범실, 그리고 또 러셀이 서브 에이스로 점수차를 벌리고. 러셀 서브 때 한전이 가장 강한 그런 타이밍이에요. 이렇게 러셀 서브 에이스가 있다 세트 후반에 또 나오잖아요. 이렇게 러셀 서브 타임 때 점수를 차곡차곡 쌓는 모습이 한국전력이 보이고요. 이게 다른 팀들이 러셀을 상대할 때 좀 눈여겨봐야 될 그런 부분이기도 해요. 지금 OK금융그룹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송명근 대각에 심경섭, 최홍석, 심지어 뭐 조재성까지 이런 선수들이 나오는데 하나같이 리시브가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리시브를 좀 안정시켜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국기 리베로를 일반 레프트 유니폼을 입혀가지고 들여보내는 경우가 있었어요. 이런 식의 작전을 쓸 필요가 있다는 거죠. 러셀이 서브를 넣을 때는. 이게 원래는 사실은 되게 오래된 작전이에요. 07, 08, 0607 요때 한 10년도 더 됐죠. 이때 그 김호철 감독이 현대캐피탈에서 당시에 그 오정록, 2호, 김정래 뭐 이런 리베로 선수를 데리고 했던 그런 작전이거든요. 투 리베로 잠깐 쓰는 거. 근데 그런 걸 또 석진욱 감독이 쓰더라고요.
자, 이렇게 이제 한국전력은 리드를 빼앗기지 않고 세트 스코어 1대1을 만듭니다. 좀 어수선한 장면이 여러 차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전이 2세트를 가져왔다는 거는 이제는 뭐 물론 이 경기에서는 연필을 끊지는 못했죠. 그러나 향후에 좀 더 바닥을 치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 뭐 좀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2세트에 좀 언급해야 될 선수 조근호 선수. 제가 또 뭐 조근호 선수 하면은 뭐 사이드 스텝 느리다, 운동 능력 별로 좋지 않다 이런 식으로 많이 좀 제가 비판을 했었는데 2세트에 속공을 3개나 성공시켰습니다. 이거를 이끌어낸 김광국 선수의 운영 그리고 두 선수의 그런 호흡 정말 칭찬할 만해요. 저는 김광국 선수가 워낙 경기를 뛴 지 오래돼가지고 바로 팀에 와가지고 적응할 수 있을까 이런 우려를 많이 했었거든요. 의외로 빨리 적응하는 모습이에요. 물론 이제 우리 카드 블로커들이 한전의 그런 중앙 속공을 아예 안 막기는 했어요. 하지만 그 허를 찌른 운영을 생각을 해냈고 실행으로 옮겼다는 사실만큼은 정말 칭찬해야 될 거죠. 자, 3세트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3세트는 또 분위기가 확 바뀌어요. 진짜 애매합니다. 이 팀 간의 경기. 조근호 선수가 첫 서브였는데 사실 저는 이게 무슨 의도인지 잘 모르겠어요.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러셀이 후위에 있는 거를 가장 싫어하다 보니까 러셀 4번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시몬 선수가 1번 서브 넣고 이런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조근호 첫 서브? 이 선수가 서브가 진짜 약하고 안 좋아요. 바로 나경복한테 참교육 당하는 공격을 두들겨 맞잖아요. 속공과 블로킹에서는 조근호 선수가 복귀하자마자 좋은 모습 보여준 거는 분명 맞습니다. 그러나 한국전력이 좀 더 강팀이 되려면 이런 강타 서브가 아닌 선수들의 서브를 갈고 닦아야 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3대0까지 되는 포인트가 한전 입장에서는 좀 안 좋았어요. 우리 카드가 분명 분위기가 더 어수선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포인트가 안 나서 결국 나경복한테 반격포를 맞았거든요. 상대방이 애매한 모습을 보일 때 확실하게 포인트를 가져와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잘 풀리질 않았던 거죠. 2점 차에서 3점 차로 넘어가는 포인트는 이시몬이 블로킹 당하는 거였거든요. 리시브에서는 확고한 신뢰를 받고 있는 그런 이시몬 선수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장기적으로 좀 봤을 때에는 저는 장병철 감독이 과감하게 이제는 뭐 임성진 선수 키워볼 때가 저는 왔다고 생각해요. 이시몬 선수가 공격이 너무 안 돼요. 그런데 이제 이시몬 선수도 1억 2천인가에 FA 영입한 선수고 장병철 감독이 올해 계약 마지막 해라서 달릴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죠. 어디 한번 볼게요. 전체적으로 리시브 기록은 이날은 뭐 좋았지만은 뭐 6대5에서 쫓아가야 하는 타이밍인데 박철호가 또 블로킹에 걸린 것도 있고 이시몬 선수가 리시브를 잘 못해서 이게 길게 넘어가는 거를 다이렉트 킬로 바로 얻어맞은 장면도 있었죠. 그러니까 해줘야 될 선수들이 해줘야 될 역할이 있잖아요. 라이트 주공격수가 해줘야 되는 역할이 있고 이시몬이 해줘야 되는 역할이 있는데 그게 결정적인 부분에서 범실 내지는 보이지 않는 그런 실책성 플레이로 연결되는 장면이 3세트에 계속 나옵니다. 근데 이렇게 공격에서 점수를 벌어놔도 그 외적인 부분에서 범실을 내서 점수를 내주게 되면은 이기기가 힘들죠. 이제 물론 뭐 15대 13에서 쫓아가는 포인트 밀어넣기에 이시몬 선수 또 그리고 이시몬 선수가 블로킹까지 걷어내면서 3세트 초반에서 보였던 그런 문제점 실점 본인 때문에 실점했던 것들을 물론 만회를 하긴 합니다. 뭐 병 주고 약 주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조근호 선수 블로킹까지 나오면서 역전. 드디어 저는 이때만 해도 한국전력이 힘이 생겼다. 안 풀리는 경기에서도 이렇게 뒤집는 힘이 드디어 생겨나는구나. 뭐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아주 잠깐이지만 근데 오래 못 가더라고요. 알렉스 공격 이날 굉장히 좋았습니다. 3세트에도 알렉스 공격 뭐 그 힘있게 들어가는 공격이 각이 좋고 파워가 실리니까 블로커들 맞고도 좀 멀리 튀겨나가는 그런 공도 많았고요. 또 이번 시즌 영 좋지 않았던 최은규 원포인트 서버 이 선수가 나와가지고 강력한 서브로 또 한전 리시브를 흔들었고요. 그게 어쩔 수 없이 쉽게 그냥 처리할 수밖에 없었던 한전 입장에서 그 공을 나경복 선수가 또 오픈으로 또 한 점
한 점 한 점 또 차곡차곡 또 쌓아가잖아요, 우리 카드가. 이런 것들이 최영규 선수 강서브, 상대 오픈 공격을 강제한 다음에 그거를 수비로 걷어내서 뭐 나경복이 됐든 알렉스가 됐든 뭐 강력한 공격수가 해결해주는 이런 정석적인 루트로 우리 카드가 점수를 쌓아가고요. 이 리드를 다시 뺏기지 않고 3세트를 가져갑니다.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좋은 분위기를 지속해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역량, 전술적인 그런 포인트 이런 게 아무래도 약해요, 다른 팀들에 비해서. 그러니까 분위기를 가져왔을 때 그거를 계속 가지고 뺏기지 않고 있어야 되는데, 상대팀의 그런 뭔가 공격적인 모습, 강서브 이런 거 하나에 휘둘리는 모습이 아직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약팀들의 전형적인 특징이에요.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이런 거는 성공의 경험을 통해서 좀 부정적인 그런 자기들이 갖고 있던 그런 기억들을 좀 좋은 장면으로 다시 채워나가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이런 부분이 좀 어렵습니다.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한순간에 고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자, 또 연패를 이어갈 것인가? 운명의 4세트. 이제 엘리미네이션 세트에 몰린 한국전력이에요. 업시작 뒤치작 계속 갔었는데요. 11대 10포인트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트를 사이에 두고 이 지근거리에서 우당탕 당하던 게 그래도 쉽게 한국전력 진영으로 넘어왔어요. 이거는 반드시 성공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거를 다행스럽게도 정말 우리의 히어로 러셀이 오픈 공격으로 마무리 지으면서 동점 만듭니다. 자, 그리고 나경복이 이날 오른쪽에서 좀 좋지가 않았어요. 오른쪽 공격에서 또 애매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공격 범실이 이어지는데, 이제 나경복도 진짜 지난번 그런 OK금융그룹과의 경기처럼 그야말로 소위 미치는 날, 이게 아닐 때에는 여전히 오른쪽에서 어려운 좀 머뭇거리는 모습이 좀 나와요. 막 매끄럽지 않고 물 흐르듯 공격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뭔가 이거는 좀 애매한데 좀 이런 느낌. 그 다음 공격도 또 나경복이거든요. 또 유유블록이 걸리죠. 아무래도 나경복 선수가 레프트가 본 포지션이다 보니까 왼쪽에서 좀 더 날카로워요. 아무래도 좀 오른쪽에서는 상대적으로 무디고요. 또 어처구니 없는 범실도 좀 나오고요, 지속적으로. 이런 게 겹치면은 우리 카드가 결정적일 때 치고 올라가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죠. 이제 반면에 4세트에서는 정말 박철우가 간만에 돈값을 했습니다. 또 올라온 공 깔끔하게 가져오면서 마무리를 지었고요. 2점차 리드를 가져오는 그런 중요한 포인트 박철우가 올렸어요. 16대 15였나요? 느닷없는 정말 김광국 블로킹. 아, 진짜 베스트였습니다, 이날 경기. 저는 김광국 선수 영입할 때만 해도 너무 이 선수를 비싼 값을 쳐주고 데려왔다고 제가 굉장히 비판 많이 했지 않습니까? 거상고이진. 근데 이날은 김광국 선수가 정말 첫 경기 치고는 굉장히 잘했어요. 군 문제도 있었고 오히려 FA 계약 후 첫 해 빼고는 경기 출장이 거의 없었는데, 그런 뭔가 자신의 그런 경기로 뛰고 싶다는 욕망과 열망을 그럼 그럭저럭 잘 풀어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것도 또 완전히 살아난 알렉스가 버티는 우리 카드를 상대로 말이죠. 18대 15. 아, 박철우 멋있었어요. 박철우 선수가 체력적인 문제가 있어서인지 서브를 굉장히 좋은 서브를 가진 선수예요, 이 선수가 원래. 그런데도 그 맞춰 때리는 서브를 종종 넣어가지고 그 맥없는 장면을 여러 번 보여줬었거든요. 근데 18대 15 되는 포인트는 박철우가 작정하고 강서브를 넣어가지고 정말 네트 위로 살짝 넘어가서 이게 상대 리시브를 흔들었고요. 어렵게 3단 처리되어 오는 볼을 김광국이 잘 받아서 박철우한테 바로 백어택으로 올려서 터치아웃. 저는 올 시즌 박철우 선수의 가장 훌륭했던 장면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강서브와 좋은 공격을 할 수 있는 선수거든요. 근데 5세트만 되면 진짜 미치겠다. 4세트에 좀 이 부분도 조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장병철 감독이 상당히 이른 시점에 작전 타임을 불렀어요. 19대 17. 저는 이거 굉장히 잘했다고 봅니다. 작전 타임을 빨리 불렀다는 거는 물론 4세트에 한국전력이 마지막 세트에 몰려있기도 했잖아요. 그런데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었어요. 약팀들은 점수차가 한 여유있게 이기고 있다가도 무너지는 모습을 보인다. 그래서 그런 기미가 보이면
선제적인 작전 타임으로 선수들을 다독이고 좀 더 사기를 북돋아줘야 될 필요가 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잖아요. 저는 작전 타임이라고 봤어요. 아주 그 포인트를 잘 잡은 거예요. 좀 불안해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상대가 쫓아오면은 그 불안감이 더 크게 엄습하기 전에 장병철 감독이 불러가지고, 이번에 뭐 선수 질책이나 이런 것도 아니었고 그냥 딱딱 작전 지시해주는 그런 스타일, 저는 이게 굉장히 좋다고 봐요. 괜히 선수들 복잡한 생각 들게 하지 말고 감독이 책임져주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결국 이 리드를 한국전력이 뺏기지 않고 파이널 세트로 경기를 끌고 갑니다. 자, 5세트는 언제나 보는 입장에서는 옳죠. 자, 한전이 연패를 끊을 수 있을까요? 4대5부터 한번, 5대4, 4대5 이 포인트부터 한번 보실게요. 한전이 앞서갈 수 있는 타이밍이었고, 오재성 리베로가 정말 주저앉은 채로 디그를 해내는 등 정말 투혼을 보여줬어요. 그런데 박철호 공격이 계속 블로킹에 바운드가 돼요. 그래서 넘어간 공이 알렉스 손에서 진짜 폭발을 해버리죠. 그러면서 동점이 됩니다. 5대5 뭔가 세해지는 타이밍이죠. 저는 이때 사실은 좀 빨리 가면 이때가 좀 작전 타임 불러야 될 타이밍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긴 했었어요. 그 다음 공격이 러셀 선수가 진짜 공격 잘했거든요. 근데 이게 또 하필 류현식 손에 감겨요. 아니 공이 손에 가서 붙었다니까요. 진짜 그래서 디그로 올라가고 운도 좀 있었죠. 이거를 또 나경복이 또 해결하네. 또 오른쪽에서. 나경복 이날 경기 되게 그렇게 안 좋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 타이밍 그 포인트까지 보고 장병철 감독이 끊긴 했죠. 다행히. 근데 이제 또 안 되더라고요. 힘이 부족하더라고요. 류윤식이 또 물론 서브는 날카로운 선수예요. 파워보다는 네트를 살짝 위로 상위에서 넘어오는 그 서브, 그리고 구석구석을 찌르는 그 각이 좋은 서브거든요. 근데 이 마지막 5세트에서 집어넣은 서브는 파워까지 갖추고서 날아가가지고, 자 갑자기 무슨 신들린 디그에 막 강서브까지 맞고 있습니다. 또 쉽게 3단 처리되어가지고 넘어온 볼을 알렉스가 완전 도끼질 같은 스파이크로 코트에 꽂아버리고요. 거기다가 지금은 최석기 시대, 최석기 선수 블로킹 나옵니다. 박철호였나요? 걸린 사람이? 기억이 잘 안 나네. 하여튼 8대5가 되고요. 여기서 끝났죠 뭐. 그 다음에 이제 뭐 좀 쫓아가긴 했었습니다만은 그 5세트의 마지막 그 경기를 마무리하는 게임 포인트, 매치 포인트가 박철우 선수 공격이 블로킹에 걸리면서 끝나죠. 개인적으로 좀 안타까웠습니다. 제가 이제 박철우 선수 영입부터 한국전력이 괜한 짓 했다 이런 말씀 많이 드렸었는데, 또 이렇게 또 나름 오늘 살아나는 모습을 보였음에도 결정적일 때 이렇게 블로킹에 걸리는 모습을 보니까 보는 입장에서 좀 마음이 좋지가 않더라고요. 아무래도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연패하고 있는 팀한테 좀 감정이입이 됩니다. 그런 면이 불편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제가 좀 이번 방송에서는 좀 한국전력 위주로 말씀을 드려서 좀 그런 면이 불편하실 분들한테는 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또 뭐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뭐 제가 장병철 감독 무지하게 까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것과 별개로 이 나라 배구 팬으로서 좀 마음이 간 사실만큼은 제가 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그래도요. 한국전력은 김광국 세터가 들어와가지고 속공 비중 높인 게 오늘 경기 물론 지긴 했습니다만은 저는 아주 희망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포인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트레이드된 신영석하고 조합만 잘 맞으면 저는 뭐 굉장히 좋은 시너지가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카드는 알렉스가 살아난 게 아주 정말 기다리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대단했고요. 5세트에서 나왔던 그 도끼질 스파이크는 진짜 우리가 알렉스한테 원하던 그런 거였습니다. 물론 이제 서브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이긴 했어요. 반대로 나경복이 기복이 좀 있었습니다. 5세트를 치르면서 좋았다가 안 좋았다가 막 이런 모습을 보였었는데, 나경복 선수가 한때 나 기복이었어요. 그런 모습이 지난 시즌에 많이 줄어들면서 리그 MVP가 됐거든요. 그런 모습을 다시 찾아가야 될 필요가 있지만, 아무래도 오른쪽에서 공격할 때 특히 사이드 블로커 높이가 높은 팀, 한국전력 같은 이런 팀 만났을 때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었다는 점 감안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경기 리뷰는 이쯤에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비타민 V였습니다. 감사합니다.